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난타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두 회사의 법적 다툼이 갈수록 확대되고 또 계열사로도 번지면서 좀처럼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태원 대 구광모의 자존심 대결로 치달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두 회사의 배터리 난타전은 이달 말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산업부의 김주영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회사의 소송전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몇 달 전부터 보도는 해드렸었는데 그때까지는 좀 단신성으로 보도를 해드렸다면 지금은 진짜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두 회사의 소송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다시 한번 그래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신들의 배터리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지난 4월 소송 선고를 날렸습니다. 2017년부터 LG화학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핵심 영업 비밀이 대거 유출됐다는 겁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국내 법원이 아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와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제소했고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LG화학은 최근에 소송 대표 로펌을 기존 덴튼스에서 ITC 특허 소송 경험이 풍부한 레이서맨 와킨스로 교체하는 등 화력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해왔고 6월 국내 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맞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LG화학과 LG전자가 SK이노베이션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와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대해서 특허를 침해한 내용은 소장을 접수할 때 구체적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LG전자의 경우에는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납품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는 만큼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LG 측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권 가지고 걸고 넘어진다면 우리가 특허가 더 많다. LG 역시 SK이노베이션이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결국에는 두 회사가 서로의 안 좋은 점을 들춰내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진흙탕 싸움이라는 게 어쨌거나 누가 이기든 둘 다 진흙이 묻는 거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윈윈은 지금으로서는 되기 힘든 상황이고 이런 비슷한 어떤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서 소송전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의 소송전, 그러면 둘 중 하나 편이라도 들겠는데 지금은 국내 업체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둘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사이에 경쟁 국가의 업체들도 남몰래 웃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굉장히 많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배터리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올해 배터리 시장 규모는 약 64조 원으로 추산되고 전기차 보급이 확산하면서 2025년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예상되는 분야기에 서로 앞다퉈 먼저 시장을 주도하겠다고 안간힘을 쏟는 겁니다. 지난해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을 보면 중국 업체가 1위, 일본의 파나소닉이 2위고 또 LG화학이 4위, 삼성 SDI가 7위, SK이노베이션이 9위입니다. 물량 부분에서는 물론 중국과 일본 업체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국내 업체들이 R&D 투자를 강화하며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는 사이 배터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이 이런 도면 같은 거 다 나가고 소송이 길어지면은 모든 거 다 공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을 탈취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회사의 배터리 소송은 이달 말부터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인데요.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 인터뷰 내용까지 해서 듣다 보니까 걱정되는 것이 진짜로 이제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도 좀 걱정이 될 것 같고 이번 사안에 있어서 오히려 수혜를 받는 곳이 로펌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수천억 원대 소송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거 비용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아니 국내 기업들이 싸울 거면 그냥 국내에서 싸우지 왜 네. 미국에서 소송전을 벌이나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 얼마가 되는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글로벌 소송 규모에 비춰보면 하루에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소송이 지난 4월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2년이 걸린다고 하면 자문료로만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 회사가 추가 소송까지 예고한 상황이어서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린다면 소송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내 업체가 출혈 경쟁을 하는 사이에 미국 로펌만 웃게 되는 거죠. 또 이번 소송은 핵심적인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되는데요. 왜 국내의 법원을 놔두고 국경을 넘어서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한 LG화학 측은 영업비밀 침해와 같이 입증 책임이 까다로운 소송에서 미국에서는 국내보다는 원고의 입증 부담이 덜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으로 증거 개시 절차를 들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증거 개시, 즉 디스커버리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상대가 요구하는 자료를 그 상대가 상대적으로 공개를 해야 하는 증거 개시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누락, 위조하면 패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민법으로 다툴 때는 대다수의 판례를 보면 입증 절차를 원고가 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사건이 미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법 제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가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미국에서 소송을 거는 건 이해합니다만은 참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소송전이 계속 이어질 테고 어디서 실마리를 풀어볼 수 있을까? 최태현대 구강모 다 얘기 나오는 상황이면 두 수장이 한 번쯤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재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은 결국 두 기업의 수장이 만나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상대로 LG화학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이 LG전자까지 걸고 넘어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만큼 칼끝이 LG화학뿐만 아니라 LG그룹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최태원 SK 회장과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환경의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두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존심 싸움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첫째도 둘째도 국익을 생각하며 고민하고 대화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